얼마 전 공개된 이터널스의 단편 클립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데비안츠의 모습과 이터널스의 전투씬, 그리고 영화 이터널스에 대한 배우와 감독, 프로듀서의 인터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세르시의 전투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The Eternals are more of the thinkers, and the other five are the stronger fighters. 그 이유는 앞선 예고편에서 버스를 꽃잎으로 바꾸는 물질 조작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녀가 이번엔 화산 폭발로 인한 낙석을 새들로 바꾸어 마치 인피니티 워 당시 닥스의 마법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관련해 앞서 개봉한 샹치에는 텐닝즈가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한 직후 하필 소소라가 모여있는 카마르타즈에서 텐닝즈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텐닝즈가 어딘가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되었다는 점, 이터널스의 예고편에는 분립되었던 절반의 인구가 한 번에 돌아오게 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시작되는 데 필요한 특정 에너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라는 식으로 언급되었고, Sudden return of the population provided the necessary energy for the emergence to begin. 이후 셀레스티얼이 지구로 방문할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 텐닝즈의 신호가 셀레스티얼에게 향하는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는 점, 해당 작품에 등장한 어둠의 듀엘러 역시 그 생김새가 데비안츠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 그리고 총 5명으로 알려진 이터널스의 지능캐 중 마법사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세르시와 스프라이트는 물질 조작이나 환영 복제 등 닥스가 사용하는 마법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다가 MCU에선 줄곧 그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해왔던 마법의 컬러마저 모두 금빛을 내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닥스가 사용하는 엘드리치 매직은 그 기원이 이터널스의 마법이었다고 밝혀지게 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예고편에 등장했던 셀레스티얼 중 한 개체인 제미아가 마치 유니버스를 창조하는 듯한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 손끝에 모인 에너지의 형태가 이터널스가 마법을 사용하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러한 이터널스의 마법 역시 셀레스티얼로부터 이어진 것, 즉 닥스가 사용하고 있는 마법의 진정한 기원은 셀레스티얼이었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처럼 셀레스티얼이 은하계 자체를 창조하는 듯한 장면이 등장했다는 점이나 그 마법이 결국 셀레스티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닥스 역시 멀티버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작 코믹스에선 멀티버스를 지켜보고 있던 와처가 셀레스티얼의 끈앞풀로 밝혀진 적도 있다는 점을 모두 미루어 본다면 적어도 셀레스티얼이 멀티버스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멀티버스급 빌런으로 등장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런 세르시의 마법으로부터 시작된 셀레스티얼과 기존 MCU에 대한 연관성은 무수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원작 코믹스에선 다른 셀레스티얼들과 마찰이 있었던 드리밍 셀레스티얼 티아무트가 지구에 봉인되어 있다는 설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고편에서 묘사되고 있는 에너지를 충족한 현상은 단순히 데비안츠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충족한 드리밍 셀레스티얼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샹치의 텐닝즈는 이러한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봉인이 풀리는 것을 아리셴 혹은 제미아에게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참고로 이번 단편 클립에는 에이젝이 금색이 구체를 맞이하는 순간 뒤편에 존재하는 건물이 지워지는 듯한 장면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장면은 에이젝이 영적인 공간으로 이동해 셀레스티얼, 즉 아리셴이나 제미아와 소통하는 장면인 것을 유추해볼 수 있었고, 세르시가 홀로 진입한 거대한 공동은 앞서 언급한 드리밍 셀레스티얼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어 향후의 MCU에선 셀레스티얼 간의 전투가 그려질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등장할 것이 확정된 제우스 역시 원작 코믹스에선 셀레스티얼과 아주 큰 마찰이 있었다는 점, 엔드게임에 해저지진 아이언맨 2편에 등장했던 지도의 마킹을 통해 Have a visual? How are we handling it? Net. It's an earthquake under the ocean. We handle it by not handling it. 현재까지도 그 등장이 예상되고 있는 아틀란티스의 왕 네이머 역시 원작 코믹스에선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가 셀레스티얼에 의해 바닷속으로 침몰했고 그렇게 수중호흡이 가능한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식으로 묘사되었다는 점, 원작 코믹스의 셀레스티얼은 인류의 DNA에서 뮤턴트의 X진이 서서히 발현되게끔 만들기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해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한 이후 마블 스튜디오가 뮤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덕분에 그간 인체 실험을 통해 그 능력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막시모프 남매의 설정이 실은 소코비아인들에게 돌연변이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마인드스톤은 이러한 막시모프 남매의 체내에 잠들어 있던 돌연변이 유전자의 힘을 발현시켰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와칸다 파일을 통해 알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금빛 에너지의 기원으로 보이는 셀레스티얼의 에너지가 여러 마법이나 아티팩트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나 앞서 로키에 등장했던 히오리메인즈 캉 역시 지구의 과학자 출신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Before the TVA, a variant of myself lived on Earth in the 31st century. He was a scientist. 그가 사용하고 있는 금색빛의 템패드 역시 셀레스티얼의 에너지를 이용한 아티팩트였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게다가 앞선 베놈2 분석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SSU와 MCU는 그 유니버스가 멀티버스의 개념을 통해 크로스오버 될 것이 확정되었고, SSU에는 널의 등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원작 코믹스에선 널이 올블랙 네크로소드로 셀레스티얼의 머리를 자른 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MCU에는 셀레스티얼의 잘린 머리가 행성이 된 노웨어의 모습이 등장한 적도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향후 노웨어가 널이 자른 셀레스티얼의 머리였다는 식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물론 토르 러브 앤 썬더에는 원작 코믹스에서 올블랙 네크로소드를 훔쳐 신도살자가 되기도 했던 고르의 등장이 확정된 것을 보면 MCU에선 이러한 노웨어가 고르의 작품이었다는 식으로 묘사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이처럼 여러 떡밥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이터널스에는 원작에선 지구에 존재하는 도시 중 하나로 등장하는 올림피아가 하나의 행성으로 등장할 예정이고, 이터널스는 이러한 행성 올림피아에서 온 외계인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10명의 이터널스는 셀레스티얼로부터 데비안츠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데비안츠를 제거한 이후 이터널스는 각각의 유닛으로 분리되어 살아왔지만 이번 영화는 엔드게임의 사건 이후 이터널스가 재결성하는 것을 그리게 될 것이다. 데이니 트먼이 블랙나이트가 되진 않을 것이고, 따라서 에보니 블레이드 역시 그 모습을 볼 순 없을 것이지만 향후 미래에는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등의 대략적인 내용이 제작자인 네이트 모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 과연 그 개봉이 얼마 남지 않은 이터널스에는 페이지 4 이후의 MCU를 위한 어느 정도의 밑밥이 던져질 것인지 벌써부터 그 개봉이 무척이나 기다려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